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3 제41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준동사, 부정사, 그리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파트 3가 시작이 되는데요. 파트 3는 41강부터 60강까지 2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0개의 강의 중에서 부정사가 8개, 동명사가 6개, 그리고 또 분사가 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라는 말의 뜻은 동사하고 비슷하다. 동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준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준동사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준동사는 동사 원형을 변형시켜 동사의 용법에 다른 품사의 용법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을 보면 그게 바로 동사의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즉 준동사는 공통점이 뭐죠?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품사의 역할도 하도록 만든 게 준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즉 이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용법도 있습니다. 자, 동사의 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2에서 동사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동사의 용법이 뭐냐 하면 자, 여기가 문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동사라고 가정을 하면 내 앞에는 뭐가 있죠? 주어가 오죠. 동사 앞에 주어가 오는 것도 동사의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고 했죠.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도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자신이 뭘 나타낸다고 했죠? 수, 시제, 태, 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동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어를 오게 하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도 동사가 결정하고 동사 자기 자신이 수, 시제, 태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동사의 용법입니다. 그런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동사의 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동사 자신은 수, 시제, 태 요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시간 표시법이죠.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언제 했느냐, 즉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시제라고 하는데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시제를 단순형과 완료형이라는 요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의 작용 방향이라고 하는 이 태도 나타낼 수 있죠. 바로 능동, 수동이죠.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이 태도 원래 동사가 나타내는 건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역시 이 태를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게 동사 마음대로 하는 건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원래 그 원래 그 동사의 능력대로 목적어나 보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는 또 주어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앞에 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어라고 하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동사 앞에 오는 건 주어인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 오는 주어는 그냥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죠.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지는 역시 나중에 이 의미상의 주어 공부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사의 용법이다. 시제와 태를 나타낼 수 있고 목적어와 보어를 뒤에 쓸 수도 있고 또 앞에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동사의 용법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들도 뒤에 자세히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역시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일단 형태, 즉 모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용법,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도 다릅니다. 즉 동사의 일을 하면서 다른 품사의 일도 동시에 하는 게 준동사입니다. 그런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각각 다른 품사의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점 중에 형태를 보면, 자, 부정사라는 것은 모양이 to 플러스 r이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v라고 나타내죠. 근데 동사 원형은 r이라고 씁니다. 동사하고 동사 원형은 다른 거죠. 동사는 그 문장의 내용에 맞게 수, 시제, 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동사 원형은 수나 시제나 태는 나타내지 않는 상태, 즉 동사 원래 모습을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사를 왜 부정사라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부정사를 왜 부정사라고 하느냐 하면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명사의 일도 하고 형용사 일도 하고 부사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용법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부정사에서 이 부정은 긍정의 반대라는 뜻의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법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는 형태가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문장에서 명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름도 동명사 이렇게 붙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입니다. 즉 이 말은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는 모양이 똑같죠. 현재 분사 동명사는 외모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외모는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였지만 명사의 일을 문장에서 하고 현재 분사도 동명사처럼 동사 뒤에 ing를 붙였지만 문장에서 하는 일은 형용사 일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뒤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사는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게 있죠. 과거 분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분사는 이렇게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마다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요.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면 규칙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 동사다. 이렇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이든 과거 분사이든 이 분사 두 개는 다 문장에서 하는 일이 똑같이 형용사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내용 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서 이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쓴다고 했죠. 바로 요 모양이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써서 명사, 형용사, 부사 요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부정사입니다. 자, 여기에 명사, 형용사, 부사일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부정사에 써놓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41강에서는 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 중에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도 있겠죠. 바로 그 내용은 다음 강의인 제42강이 바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인 43강을 보시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오는데 여기 1 돼 있죠. 그 말은 44강을 가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2라고 해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일을 다 하는데 명사적 용법은 41강, 형용사적 용법은 42강,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43, 44 두 강이나 하죠. 그 말은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내용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도 특히 부사적 용법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부사적 용법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됩니다. 항상 공부할 내용이 많으면 출제도 그만큼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41강부터 44강까지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내용들을 차례로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말은 부정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명사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의 일을 하는 게 명사적 용법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 앞에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영문법 기초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 즉 명사적 용법이라는 말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그게 바로 명사가 하는 일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다 라는 말이고,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부정사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겠구나,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오는 문법 내용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주어로 쓰이는 예문, 또 목적어로 쓰이는 예문, 그리고 또 보어로 쓰이는 예문, 이렇게 그 각각 용법에 따른 예문을 쓰면서 이렇게 문법책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건데 먼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로 쓰이는 내용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라는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라고 했죠. 바로 요겁니다. 이게 to study 돼 있죠. 자, study가 동사 원형인데 앞에 to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부정사입니다. 이게 부정사인데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도 있다고 했죠. 자, 이 study가 뒤에 목적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근데 to study English라고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easy, 쉽다라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부정사가 있는 요 부분이 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썼죠. 그러면 요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의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영어에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고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to study English처럼 좀 길죠.
뭐 이 세 단어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너무 길면 문장 맨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라는 it, 가주어 가목적어라는 it를 대신 쓰기도 하죠. 그 원래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는 길면 문장 맨 뒤로 보내죠. 바로 그게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to study English라는 주어가 있는데요. 요 부정사 주어가 길다고 해서 뒤로 빼버리고 요 자리에 가주어 it, 가짜 주어 it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it is easy to study English라고 하면 그것은 쉽다. 그것이라는 게 뭐죠? 진짜 주어는 요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결국. 영어를 공부하는 바로 그것이 쉽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문장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주어가 조금이라도 길면 영어는 가주어 it를 쓰고 진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영어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예문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로 쓰이는 예문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목적어가 뭔지 알아야 되죠. 물론 우리 앞에 영문법 기초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목적어가 뭐라고 했죠? 목적어는 주어의 상대방, 즉 주어하고 다른 존재는 다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영어에 딱 두 가지입니다. 목적어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동사 뒤에 타동사의 목적어로 쓸 수 있고 또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는 언제나 타동사 뒤에 아니면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 먼저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는데 이 타동사나 전치사가 목적어를 쓸 때 부정사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타동사나 전치사는 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지만 자, 이제 요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여기 용법에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동명사,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여기 동명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죠. 자,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를 다 하지만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만 하죠. 그런데 이 명사가 하는 일은 결국 부정사도 하고 동명사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겠죠. 이 부정사, 동명사가 다 명사일은 겹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서로 부정사, 동명사가 그 자리에 명사일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서로 쓰이려고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어떤 걸 쓸 수 있죠? 그것은 누가 결정하죠? 타동사하고 전치사가 결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거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쓰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쓰는데 이 타동사하고 전치사가 뒤에 목적어를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이 타동사하고 전치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동명사가 올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부정사 동명사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동사가 오라고 해야 가는 거고 전치사가 또 오라고 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타동사 또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어떤 건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타동사도 있고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전치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타동사 하니까 영문법 제50강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우리가 41강을 공부하고 있는데 50강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제50강을 보면 동명사 두 번째 시간에 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타동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는 부정사, 동명사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는데 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목적어를 뭘 쓰느냐는 그 타동사나 전치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요 네모는 뭐죠? 요 네모에 있는 이 단어들은 얘들도 다 타동사입니다. 얘들은 다 목적어를 쓸 수 있는데 목적어 중에서도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타동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얘들이. 그리고 여기 밑에도 또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요 동사들은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는 맞는데 얘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단어들은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써야 맞고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은 목적어를 쓸 때는 동명사를 써야 맞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여기 50강에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에 그 이치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면 부정사하고 또 나중에 배울 동명사하고 둘 다 명사적인 용법이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는데 특히 목적어라는 것은 부정사 동명사가 둘 다 되지만 그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어떤 걸 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목적어를 쓸 수 있는 타동사나 아니면 전치사 얘들이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영어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를 다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 중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타동사는 아까 그 50강 우리 좀 전에 본 그 50강에 많은 단어들이 있었죠. 그 단어들은 그 단어들이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타동사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 잘 보세요. I want to study English라고 했죠. 자,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to study가 목적어입니다. 자, want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항상 목적어는 주어하고 다른 존재, 주어의 상대방이 목적어라고 했죠. 자, 주어는 나라는 사람인데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주어인 나하고 다른 내용이죠. 즉 주어하고 영어 공부는 서로 다른 내용, 즉 상대방,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걸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하고 비교해서 다른 존재면 언제나 요거는 목적어다. 그리고 이런 목적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want가 타동사인데 특히 want는 타동사 중에서도 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to study가 온 겁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to study라는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인 예문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문이 하나 더 있죠. I found it easy to study English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it가 가목적어, 즉 가짜 목적어라는 거죠. 여기 it 자리에 원래 to study English라는 요 내용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주어 자리에 to study English가 있어서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가주어 it 쓴 것처럼 이번에는 똑같은 to study English지만 요 세 단어가 요 목적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뒤로 빼버리고 가짜 목적어를 쓴 겁니다. 요게 이제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겠죠. I found, find의 과거죠. I found, 나는 알아냈다. it, 그것이 easy, 쉽다는 거. 그게 뭐죠? 요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 영어를 공부한다는 요 목적어의 내용이 easy, 쉽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부정사가 들어가서 길어져도 역시 문장 맨 뒤로 빼고 여기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 it를 쓰는 이런 형태의 문장도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항상 이렇게 목적어를 쓰는 건 타동사와 전치사인데 이 타동사와 전치사가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쓸지 또 나중에 공부를 할 동명사를 쓸지. 왜? 동명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죠.
그렇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타동사나 전치사가 결정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동사는 금방 설명했는데 전치사, 요 내용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타동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를 오게 하죠.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뭘 쓰느냐, 이게 더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전치사가 대충 말하면 영어에 한 100개 가까이 되죠. 대표적인 전치사가 in, on, at, for, to, by, for, from, at 뭐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 전치사들은 대부분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부정사를 쓰는 애와 동명사를 쓰는 애들이 거의 반반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대부분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많은 100개 정도 되는 전치사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전치사 3개 있죠. 얘들만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나머지 전치사인 in, on, at, for, to, by, for, from, at, with, without 이런 전치사들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but, except, save 요 단어들만 전치사 중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전치사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but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러나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이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라는 뜻의 but은 접속사, 등위 접속사일 때 그런 뜻이고, 전치사가 되면 but은 다른 뜻입니다. but이 전치사가 되는데, but이 전치사가 되면 여기 있는 except나 save처럼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but하고 except, save 요 세 단어는 다 전치사가 되면 뜻이 다 똑같습니다.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I have no choice. choice는 선택이죠. 선택권. I have no choice라고 하면 나는 선택권이 없다. but 돼 있죠. 여기서 but이 바로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고, 뒤에 특이하게도 to believe라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전치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쓸 건데, but은 전치사 중에서도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but 뒤에 부정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때 but이 바로 제외하고라고 했죠. to believe you, 당신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선택권이 없다. 당신 믿는 걸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영작을 하고 싶으면 그 동작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but이라는 게 그러나란 뜻이 아니라 전치사기 때문에 제외하고란 뜻이고, 특히 이 but은 전치사 중에서도 특이하게 동명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썼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 요 문법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중에 목적어로 쓰인 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특히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 그런 각각 타동사와 전치사가 어떤 게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치사 중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요 3개밖에 없고, 나머지 전치사 대부분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타동사 중에서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애들, 동명사로 목적으로 쓰는 애들이 거의 절반씩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50강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보어라는 것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앞에서 목적어는 주어의 상대방이라고 했죠. 자, 보어라는 것의 정의는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라고 하고,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보어는 설명하는 말인데,
자,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명사보호, 형용사보호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우리 제23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의 차이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제23강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보호가 명사적 용법의 보호, 즉 명사가 보호가 되면 이 보호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와 내용이 일치할 때입니다.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할 때 명사 보호를 쓰는 거고, 형용사로 보호를 쓸 때는 그 형용사 보호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와 내용이 불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형용사로 보호를 써야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보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이라는 문장이죠. 자, hobby라는 단어는 취미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listen to music은 음악을 듣는 거죠. 자, 주어가 my hobby, 내 취미고,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는 음악을 듣는 거죠. 즉, 내 취미하고 음악 듣는 게 내용이 똑같죠. 내 취미가 곧 음악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어인 my hobby, 내 취미하고 음악 듣는 게 내용이 일치하죠. 이렇게 보어가 주어나 목적어와 내용이 일치할 때는 명사로 보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명사로 보호가 된 거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의 보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명사 보호. 왜냐하면 주어인 my hobby하고 이 보호인 부정사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는 명사적 용법의 보호다 이런 말인데, 만약에 여기에 my hobby가 아니고 I am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I am to listen to music이라고 하면 주어가 내 취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되죠. 자, 주어는 나라는 사람이고 뒤에 보어가 음악을 듣는 거면 주어인 나하고 음악 듣는 게 같을 수가 없죠. 나는 사람이고 음악 듣는 건 동작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죠. 그럴 때는 여기 뒤에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의 보호라고 하지 않고 주어하고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다음 강의인 42강에 가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그 형용사적 용법에도 또 보호가 나옵니다. 형용사 보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 즉 명사로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주어나 목적어와 하고 일치하는 거다. 그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 내 취미하고 음악 듣는 게 내용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 음악 듣는 거라는 요 부정사의 보호가 명사적 용법의 보호다. 명사 보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까지 하겠습니다. 부정사라는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게 부정사죠. 그런데 이 부정사 중에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이걸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용법이 다 있다고 했죠? 자, 우리 맨 처음에 부정사라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용법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41강에서는 명사적 용법을 자세히 공부하는 거죠. 명사적 용법의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예를 자세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런데 부정사 중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용법 세 가지 중에서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명사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거다. 다시 말해서 명사적 용법,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만 쓰이는 요 명사적 용법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는 원래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지만 의문사가 붙어 있는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만 된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만 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 뒤에 요 to 부정사 자리를 그 내용에 맞는 주어 다음에 should 다음에 요 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여기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때 여기 should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예문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뒤에 what to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o do는 부정사죠. 근데 앞에 what이라는 의문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what to do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도 된다고 했죠. 자, 의문사는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 쓰고 what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당연히 주어가 여기 똑같이 I를 쓰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주어 I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should를 쓴다고 했죠. should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은 여기 부정사에 있는 동사 원형 얘죠. 얘를 여기 뒤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at to do를 what I should do를 이렇게 고쳤어도 된다. 요 두 문장이 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문장은 to drive라는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how라는 의문사가 붙어 있죠. how라는 단어는 보통 뜻이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know how to drive a car라고 하면 나는 안다. How to drive a car라고 하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how가 들어가고 to 부정사가 오면 어떻게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요 부정사의 내용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 이 how를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독해가 더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 know how to drive a car를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를 안다라고 하지 말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제41강에서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부정사가 명사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이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근데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긴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부정사가 주어에 있어서 너무 길면 보기 싫으니까 가주어 it를 쓰고 진주어는 뒤로 빼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내용을 공부했고 또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나 전치사가 선택을 해야 쓰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중에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타동사가 어떤 건지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거는 영문법 제50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도 목적어를 쓰는데 전치사 중에서 대부분의 전치사는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만 but, except, save라고 하는 이 제외하고라는 뜻의 이 전치사들만 특이하게도 목적어 중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나머지 전치사는 대부분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조금 전에 공부한 게 바로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보호로 쓰일 때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가 있는데 명사적 용법, 명사로서 보호가 되면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고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가 될 때는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거다. 요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